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밀물의 책방입니다. 오늘 낭독할 작품은 오헨리 단편 20년 후입니다. 문예출판사에서 펴냈고요. 이성호 님이 옮겼습니다. 20년 후 오헨리. 담당 구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인상적인 모습으로 대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인상적인 행동은 습관적인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시간은 밤 10시도 미처 못 되었지만 비를 품은 찬바람이 불어 거리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었다. 건강한 최구의 경찰관은 약간 뽐내는 걸음걸이로 걸어가면서 문단속을 살피기도 하고 기묘하고 재치있는 몸짓으로 곤봉을 휘두르다가 가끔씩 몸을 돌려 평화로운 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도 하여 훌륭한 평화의 수호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 지역은 일찍 문을 닫는 곳이었다. 이따금 담배가게나 밤새워 영업을 하는 간이 레스토랑의 불빛이 보일 뿐 번화가의 상점들은 거의가 닫힌 지 이미 오래되었다. 경찰관은 어느 길목의 중간쯤에 와서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었다. 컴컴한 철물점 입구에 어떤 사나이가 불을 붙이지 않은 시가를 입에 물고 기대 서 있다가 경찰관이 다가가자 황급히 말했다. 별일 아닙니다, 경찰관님. 그는 안심시키듯이 말했다.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시고 싶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요. 20년 전엔 여기 이 철물점이 있는 곳에 빅조 브레디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6년 전까지도 있었죠. 경찰관이 말을 받았다. 네, 그때 홀렸죠. 철물점 입구에 서 있던 사람은 성냥불을 켜서 시가에 붙였다. 날카로운 눈초리와 창백하고 각진 얼굴의 오른쪽 눈썹가에 있는 작은 흉터가 성냥불에 비쳤다. 그는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다. 20년 전 바로 오늘 밤에 나와 가장 친하며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지미 웰스라는 친구와 여기 빅조 브레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와 나는 여기서 마치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18살이었고 지미는 20살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서부로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미는 절대로 뉴욕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 곳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 아무리 먼 곳에 살게 되더라도 지금 이 시각부터 꼭 20년이 되는 때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든지 운명도 개척하고 돈도 벌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군요. 경찰관이 말했다. 그런데 재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그래, 떠난 후에 소식은 들었습니까? 네, 얼마 동안 서신 왕래가 있었지요. 상대편이 대답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엔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서부란 꽤 넓죠. 게다가 나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지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믿어온 친구이니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러 여기에 올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릴 리 없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1000마일이나 달려왔어요. 그 옛 친구가 나타나면 온 보람이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뚜껑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혀있는 회중시계를 꺼냈다. 10시 3분 전이군요. 우리가 레스토랑 앞에서 헤어진 때가 꼭 10시였죠. 당신은 서부에서 재미를 많이 보신 모양이군요. 그럼요. 지미가 내 반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은 좋지만 꾸준하기만 한 사람이죠. 나는 큰 돈을 벌기 위해 날고 뛰는 친구들과 경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은 판에 박힌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서부에서 지내는 사람에게는
가끔 모험도 따른답니다. 경찰관은 곤봉을 휘두르고 한두 걸음 옮겼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친구분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정각까지만 기다리시렵니까? 아니요. 적어도 30분은 더 기다려야지요. 지미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때까지는 반드시 올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경찰관은 인사를 하고 문단속을 살피며 순찰을 계속했다. 드디어 찬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불규칙하게 불던 바람도 일정하게 불어왔다. 몇 명 안 되는 보행자들은 코트깃을 세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침울한 표정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리석게도 불확실한 젊은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이나 달려온 사람은 철물점 문턱에서 시가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약 29분쯤 기다리자 긴 외투를 입고 코트깃을 귀까지 올린 키 큰 사람이 길 건너편에서 서둘러 건너왔다. 그는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갔다. 자네 밥이지? 그는 의심쩍은 듯이 물었다. 자네가 지미인가? 문에 서 있던 사람이 크게 외쳤다. 정말 반갑네. 나중에 온 사람이 상대편의 두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틀림없이 밥이로군. 자네가 사람만 있다면 여기서 만날 줄 알았네. 정말이지 20년이란 긴 세월일세. 여기 있던 레스토랑도 없어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거기서 다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그렇고 이 친구야. 그동안 서부에서 어떻게 지냈나? 말도 말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졌네. 지미, 자네 참 많이 변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 3인치나 더 큰 것 같은걸. 20살이 지나서 좀 컸지. 자네는 뉴욕에서 잘 지냈나? 그저 그렇지. 시청에 근무하고 있네. 자,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서 얜 이야기나 오랫동안 나누세.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에 부풀어 자신의 과거를 대강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투에 푹 파묻힌 상대편은 흥미롭게 들었다. 길 모퉁이에 전등이 밝게 비치는 약방이 있었다. 두 사람이 밝은 불빛 아래 있게 되자 서로 얼굴을 보려고 동시에 몸을 돌렸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끼고 있던 자기 팔을 풀었다. 자네는 지미 웰스가 아니네.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20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메브리코를 납작코로 만들 수는 없지. 그러나 20년이란 세월은 착한 사람을 악인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키가 큰 사람이 말했다. 멋쟁이 밥, 당신은 10분 전부터 체포된 사람이요. 시카고 당국에서 당신이 우리 구역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전문이 왔소. 조용히 가겠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요. 경찰서로 가기 전에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쪽지가 있으니 창가에서 읽어보도록 하시오. 웰스 경찰관이 전하는 것이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작은 쪽지를 받아 펼쳐 들었다. 그가 쪽지를 읽기 시작할 때에는 손이 떨리지 않더니 다 읽을 때쯤에는 약간 떨렸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밥, 나는 정시에 약속한 장소에 갔었네. 그러나 자네가 시가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불을 켰을 때 자네가 바로 시카고 당국이 수배 중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네. 하지만 차마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가 없어서 다른 형사에게 부탁했네. 지미.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헨리라는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1862년에요. 그리고 19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숙모 밑에서 자란 그는 숙모가 경영하는 사숙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숙부의 약국에서 일하면서 독서와 사교를 통해 훗날 작가로 대성할 투시력과 추리력을 키웠습니다. 일찍 자립한 그는 1882년 텍사스주로 이주해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요. 결혼 후에는
오스틴 퍼스트 내셔널 은행에서 근무하는 한편 주간지 롤링스톤을 창간하고 휴스턴지에 유머러스한 글을 기고하는 등 문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896년에 공금 횡령죄로 고발되어 남미로 피신했으나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하여 아내를 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내는 죽고 자신은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모범수로 석방된 후 수감 생활 동안의 풍부한 체험을 소재로 단편소설을 썼는데요. 이후 작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본격적인 문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헨리는 소설가로 활약한 약 10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단편을 300여 편 발표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구성력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작품들은 의외의 결말을 통해서 따뜻한 웃음과 콧등이 시큰해지는 감동을 자아냅니다. 1918년에 그를 기리기 위해 오헨리 기념문학상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